네, 오늘도 그 무비 리뷰 시간인데 우선 지금 그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8월 말인가 한번 이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 갖고 그 윈도우를 확 다시 깐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깔았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그 윈도우 XP인가 아직 쓰고 있었고 이제 다시 깔면서 이제 윈도우 비스타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윈도우 XP를 깔 때는 이 녹음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 XP가 가 이제 운영 체제였을 때는 그 곰 녹음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마이크 잭 있잖아요. 컴퓨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단다든지 뭐 이렇게 헤드셋을 달아갖고 이렇게 녹음을 했었는데 굉장히 녹음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1900 아니 그 1900 그럽시다. 2011년 작년 8월 말에 이제 다운이 나면서 이제 윈도우 비스타로 깔았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이 그 잘 안 맞는지 이 그 보통 이제 마이크 잭이랑 이 컴퓨터랑 이제 그 운영체제 비스타랑 이제 잘 안 맞는지 녹음이 잘 안 되고 우선 그 녹음을 하면은 이상한 노이즈 끌럭끌럭거리는 노이즈가 걸리고 그리고 이제 곰 녹음기가 잘 안 맞아요 그 비스타. 그래서 이제 그냥 윈도우 레코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녹음을 하는데 이제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볼륨 조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외로 이제 후반 그러니까 금년 한 9월부터 하기 시작한 이제 무비 리뷰의 녹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떤 거는 뭐 작고 소리가 예를 들어서 7인의 사무라이 같은 건 너무 작았고 이제 어떤 거는 뭐 커서 잘 들리면 좋은데 이렇게 그냥 크 커서 이제 막 이렇게 입김 소리 같은 게 팍팍 들어간다든지 뭐 그게 뭐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뭐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려면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 USB 쪽으로 꼽는 이제 헤드셋을 하나 사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험적으로 녹음을 해보니까 그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상태가. 그래서 앞으로 몇 회 정도는 그 좀 이렇게 좀 뭐 이게 그냥 이번 회에 그냥 아예 아싸리 잘 돼서 뭐 그다음 뭐 조정할 필요가 없었으면은 뭐 괜찮겠지만은 또 이게 뭐 녹음이 좋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 앞으로 몇 회 정도는 다소 녹음 상태가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바라고 네, 그 녹음 상태에 이제 그 구애됨이 없이 그 내용이 충실하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번에 이제 배틀 오브 브리튼은 내가 또 무비 리뷰를 좀 그런 데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렇게 재밌게 좀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닌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됐는데 중간에서 이제 이 지금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녹음 이게 문제가 계속 이렇게 걸려갖고 녹음이 이제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거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이었어요. 이게 그 파일을.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한번 하다가 이게 안 돼서 뭐 다시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그 이게 좀 동기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할 맛이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면 이게 두 번 할 거리는 아니거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뱉어서 별 얘기 다 하고 이렇게 그 정도 하면은 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면은 또 듣는 사람도 좋은 거고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내 예를 들어서 뭐 정신 건강상 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서상 뭐 좋은 거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뭐 세라피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얘기하고 이렇게 세라피스트는 듣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좋은데 그 전에도 한 번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똑같은 걸 두 번 녹음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팔고였어요. 팔고.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렇게 한 거를 다시 하다 보니까 내용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갔는데 이제 그 뭐 이렇게 열의가 없더라고. 열의가 없는 뭐 그런 게 돼버려 갖고 좀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로닝가이가 이제 하다가 한 3분의 2가량 이렇게 하는데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에 노이즈 이런 게 자꾸 들어가길래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에 제일 처음 녹음했을 그 부분은 좋은데 이제 그 후반 나머지 이음 부분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맛이 떨어졌는지 좀 안 좋아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가 가르시아의 뭐 그러고 이제 유브가트 저번에 이제 바로 전에 했었던 게 이제 스파이크의 유브가타 헤브이신가 그거 이제 그거 할 때는 이제
뭔가 이렇게 컨디션이 있는지 뭔가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올 때가 있고 수술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뭐 그거 상관없이 수술 안 나오더라도 내용이 괜찮게 나올 때가 있고, 또 뭐 내용이 영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개, 이제 가르시아의 목이랑 You've Got to Have It을 내가 들어봤더니 정말 이렇게 수준이 램블링 수준. 그 가르시아 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굳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뭐 그런 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 뭐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소설 뭐 이런 거를 굳이 뭐 할 필요 없이 오리지널 시나리오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제 재밌는 영화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가 이게 잘 된 작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르시아의 목이랑 이제 그 전에 팔고였고, 이제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될 어떤 젊은 뭐 한국의 분이겠죠. 이제 한국말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참고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뭐가 정리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뭐 헛소리 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이제 또 그런 걸 다 지우다 보면은 또 한이 없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좀 내용 괜찮은 무비 리뷰도 있으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이상한 거면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평균으로의 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쩔 때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걸 할 때 잘 되기도 하고, 어쩔 경우에는 안 되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의 대강 평균적인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히 한국 사람이죠, 이렇게 뭐 자기 창작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창작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고, 뭐 이렇게 카피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밴드 같은 거에도 막 카피 밴드, 뭐 이렇게 커버 밴드도 아니에요. 내가 밴드도 많이 해봤는데 막, 그래서 난 하기가 이제는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카바 밴드 정도면 괜찮아. 근데 카피 밴드, 소위 말해서 어떠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크리에이션 하는 것도 전혀 없는. 어쨌든 한국 사람의 굉장히 강한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하고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거, 뭐 색깔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뭐 패션. 근데 이제 있는 패션 따라 뭐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미술 이런 거는 똑같이 해봤자 이건 어떤 사람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음악이라든지. 그래서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예술가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는 그게 뭐냐, 이게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뭔가를 만든다, 새로운 것을 만든다,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뭐냐면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도자기를, 동양 사람들이 이제 도자기 만들면 안 되는 건 깨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면 다작이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미술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게 다작이 안 돼요. 다작. 근데 왜 다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평균으로의 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와요. 괜찮은 작품이. 그러니까 괜찮은 작품이 갑자기 어떤 뭐 이렇게 돌을 닦아서 수준이 돼서, 그게 어떤 수준이 돼서 겨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창작의 플로우 중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좋은 작품이 두세 개 나오는 그 중간에는 한 3배 정도의, 아니 2배 정도의 3배 정도의 범작이 있고, 이 걸작 정도의 졸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 그래서 계속되는 어떤 창조라든지 계속 이런 거를 계속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훌륭한 작품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화가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컴포저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락 이런 데도 아티스트 뭐 락, 예를 들어서 비틀즈, 그 사람들이 아티스트 아닙니까? 뭐 그 사람들이 굉장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같은 게 피카소의 작품이, 모든 작품이 걸작입니까? 피카소가
전생에 얼마나 많은 작품을 다작을 했는지 평균적으로 그걸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하나씩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0이었어요. 70 거의 80살에 죽었거든요. 80 넘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장수를 했는데 365 곱하기 예를 들어서 뭐 그림 그리기 시작하는데 뭐 10살 정도라고 싶자. 그럼 70년이지 않습니까? 70 곱하기 365 이 정도 작품을 남겼다는. 근데 솔직히 피카소의 걸작이라고 하는 작품이 100작품이 안 되거든요. 진짜 잘 알려진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하는 게 100작품 됩니까? 100작품. 그게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30작품 정도의 최고 걸작이라고 하는 거 30 정도만 남겨도 엄청난 미술가예요. 엄청난 30개 정도만 남겨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피카소 같은 경우는 30개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몇천 작품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몇천 작품을. 그러니까 그걸 좀 제발 알아서 제발 뭐 이렇게 녹음 뭐 이렇게 뭐 음악가를 지망한다 이런 사람들 뭐 녹음을 했는데 다 지워버렸다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를 남겨둬서 공개를 하고 그걸 데모라고 얘기를 하고 데모 작품이라고 하면 되지. 그거를 다시 한 1년 후에 한번 다시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남기려는 그 남기고 그걸 곱씹고 다시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하나가 나오고 걸작이 2개 나오고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발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듣던데 제발 내 얘기를 정말로 훌륭한 예서 음악가가 되고 싶고 미술가가 되고 뭐 이렇게 소설가가 단편소설 뭐 장편소설은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단편소설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 작을래요. 많이 만들래요. 같은 주제의 내용도 조금 바뀌어가지고 많이 쓰시고 많이 만들고 많이 그리고 그리고 이런 것도 그려보고 저런 것도 그려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풍경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인물화는 잘 되는데 인물화는 안 되는데 풍경화 잘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많이 그려봐야지 그쪽으로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이제 풍경화가 안 되구나. 그럼 인물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찢지 마시고 뭐 그린 거 뭐 잘 안 됐더니 뭐 찢는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보여달라 뭐 다 이렇게 버렸대. 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 어쨌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피카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존 레논 같은 경우에도 존 레논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좋은 작품도 있지만은 정말 이상한 작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존 레논 자체가 뭐 이건 피스 오브 가베지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많습니다. 존 레논은 많이 작곡을 했죠. 비틀 시절 해가지고 거의 100개 정도 될걸요? 만든 작품만 해도 100개 정도. 그 뭐 이렇게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까? 만든 어떤 그 뭐랄까 무트랙 이런 데서 이제 그 릴리스가 안 된 그런 작품 아직도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계속 해가지고 많은 어떤 곡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기타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무시를 하지 말고 그걸 계속 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생애 한 30개 정도의 어떤 명작이라고 하는 남겼다라는 식으로 하루에 최소 하나 정도씩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하루에 하나 정도씩 꼭 그리고 단편소설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쓰고 그리고 뭐 작곡은 좀 어렵다라고 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계속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30개 1년에 네? 30개면 어느 정도예요? 300개 그 정도 300개 정도 일주일에 하나 못 만들겠어요? 통기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중음악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근데 좋은 작품은 안 나오겠죠. 좋은 작품이면 거의 안 나오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이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뭐 지금 새 나갔는데 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거를 가르시아 목에서 그러니까 유부거타 헤브잇에서는 이제 그 인종차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워낙 이게 그 주제 이렇게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차별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작은 거겠죠. 인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미국에 뭐 그런 내가 그런 거를 총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산 그 횟수만 해도 6년이 됩니다. 6년. 이번에는 4년 말이면 그 전에 1년 말이 있으니까 6년이나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좀 그런 인종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 뭐 그런 것을 주제로 둬서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갔었더라고 하면은 약간 더 좋은 어떤 얘기가 됐었을 텐데 조금 이렇게 영화랑 그 접목을 해서 또 내 뭐 그런 그 인정 그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영화 평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고 이렇게
두서가 안 잡혀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은 많았는데 그걸 또 간추려 가지고 뭐 30분이나 20분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그랬어요. 좀 내가 모르겠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두 번 들었을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할까 듣는 사람들이. 그건 어쨌든 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 다작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커팅하다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그 동기가 안 생기고 또 연습이 안 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녹음을 안 하게 되고 또 녹음을 안 하다 보면은 또 좋은 무비 리뷰가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 그 뭐 졸작이 된 무비 리뷰로 따져서 졸작이든 걸작이든 무조건 올리기로 했어요. 그 컨디션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생각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고 뭐 별별 그런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술 먹은 그 다음날 있고 뭐 커피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뭐 이렇게 흥분이 돼갖고 이제 뭐 말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두성간접일 때 뭐 이럴 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 하나만 듣고 이렇게 실망을 하지 마시고 좀 그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내가 내 스타일을 지금 이렇게 무비를 하는 나의 어떤 스타일을 좀 감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무비 리뷰도 있고 좀 뭐 이렇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샤프트 1971년 이렇게 블록플레이테이션 무비 필름이죠. 그 영화를 골랐는데 그 이유는 어제 봤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유브 같다 헤비스는 좀 오래전에 봤어요. 봐서 이제 인종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이렇게 승화가 안 됐어요. 완전 연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프트 같은 경우를 그 뒤에 붙였을 경우 좀 이렇게 그 얘기 못다한 얘기를 약간 이어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골랐습니다. 그 샤프트는 1971년의 작품이고 이 영화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이 영화 왜 이 영화를 알고 있었냐면은 그 음악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아이작 헤즈의 샵 따라라라 따라라라 샵 이런 워낙 음악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 최소한 영화는 모르더라도 이 음악은 알고 이 음악이 어떤 영화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알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음악을 제가 제일 처음 접한 건 거의 6, 7살 때 6, 7살 5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음악을 접하게 됐냐면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영화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물론 일본에 살았었고요. 그 판 같은 거를 좀 샀었는데 판에 이제 그 골든 필름 뮤직 딜럭스인가 뭐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미국 오리지널 필름 스코어는 아니고 이제 미국의 어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얼렌지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괜찮았어요. 얼렌지라든지 뭐 이런 거 거의 그 오리지널 그 스코어에 굉장히 근접하는 사운드를 들렸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곡이 있었고요. 이 그 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가지고 판 안에 이제 책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랑 그 영화랑 이제 음악의 소개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이 영화에 이제 그 흑인 형사가 총을 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사진이 지금 기억이 나고 이 음악은 그때도 이제 들었었던 걸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당시는 좀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그 영화 자체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블랙 어떤 이렇게 펑키한 어떤 뮤직인데 이제 그 당시는 그런 게 썩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특이하다 이 막 그런 식으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들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들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5살 정도 때 얘기입니다. 5살 정도 때요. 거의 30년도 더 전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알고 있었고, 그게 하나 이제 알고 있었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영화를 이제 그 라스 크루세스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발견했을 때 한번 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고, 그러니까 음악, 그리고 내 추억에 남아있는 이 영화, 이 음악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그전 정말로 이렇게 그 원시시대, 나의 인생 원시시대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영화를 픽업을 해서 도서관 그 DVD 그 쉘프에서 픽업을 해서 보게 된 이유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많은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뭐 이렇게 말이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폭력 그러니까 폭력 섹스 그러고 이제 뭐 그런 거 액션 섹스 이렇게 폭력이죠. 폭력 그러고 이제 잔혹한 거 뭐 공포 영화도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영화들이 자외선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런 주제가 솔직히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 있어하는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소재 영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왜 그럼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많이 그런 거에 좀 해금이 됐죠. 미국이랑 이제 세계적인 풍토가 이제 폭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섹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좀 루스한 그 루스하다기보다는 좀 리베랄한 좀 자유로운 어떤 풍조가 있어서 그런 풍조에 맞춰서 그런 영화들이 양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로드커만이라든지 이제 그 뭐야 이제 라스메이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보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저예산 영화에서 어떻게 관객을 많이 끌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돈은 가장 안 들이고 그리고 가장 큰 관객을 어떤 사람 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좋은 어떤 그 인디펜던트 필름 어떤 예술적인 인디펜던트 필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업적인 인디펜던트 필름이 이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할 수 그런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런 게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에 대해서 조금 그 알만한 게 그 조금 이렇게 좀 알만한 좀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그 SF 영화부터 내가 그 관심 가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공포 영화 쪽으로 이런 루트를 이제 갔거든요. 요즘은 이제 SF는 잘 모르겠지만 공포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SF보다 그렇게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고 이제 인간 드라마나 이제 코미디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더라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좀 그런 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게 판타스틱하다라고 하면 큰 장르가 이제 SF랑 이제 호러가 되거든요. 결국.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런 장르를 어떻게 보면 양산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 저예산 영화라고 왜냐면 그 시리어스하지가 않거든요. 그 영화를 만드는 어떤 어티튜드 하면서 태도 자체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 영화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영화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포 영화의 촬영 현장이 가장 이렇게 화기애애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 직간접적으로 그걸 많이 좀 접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포영화 SF 이런 거는 어떻게 시리어스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회파라든지 뭐 인간 드라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리어스하다고요. 그런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리어스한 사람이고 SF 영화를 공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좀 재미를 줘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어떤 생각할 거리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볼만한 영화, 재밌을 만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태도로 가는 게 가벼울 수가 있겠죠. 영화를 접하는 태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공포 영화라든지 그런 그 SF 영화, 저예산 SF 영화 이런 것들은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 어떤 무브멘트를 통해서 이제 많이 나왔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그 활약을 했었던 이제 브라이언 드 팔마라든지 조 단테라든지 조 카펜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80년대 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메이저급 영화 감독으로서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파워가 다시 이렇게 수그러드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뭐 이제 그 사람들 중견 뭐 이렇게 노년 그런 감독이죠. 브라이언 드 팔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의 어떤 무브멘트라고 하는 건 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블랙플로이테이션 필름이라는 게 나온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흑인들의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배경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흑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저예산 액션 공포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베트남 전쟁도 거의 뭐 이렇게 중말 이렇게 돼가고 이제 뭐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 하고 뭐 이렇게 말콤 엑스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인권 보장이 되고 그리고 생각 자체도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변해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제 그 흑인이 전면적으로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주제로서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오게 된다. 물론 이제 흑인이 이제 그 세컨드 마이너리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컨드 메저리티 또는 퍼스트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흑인들이 그 먼저 갔기 때문에 이제 앵글로 그 섹슨계 이제
그 미국인 이민 이후에 이제 흑인들이 많이 건너갔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음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약을 했죠. 많이 활약을 했죠. 뭐 50년, 60년, 70년 음반도 발매하고 이제 흑인 독자적인 레이블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 백인들조차도 이제 흑인 음악들을 이제 그 많이 사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뭐 딱 보면 알죠. 이렇게 흑인 음악에 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비비 킹도 뭐 50년대 후반부터 그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뭐 많은 사람들 그 마빈 게이라든지 뭐 스모키 로빈슨이라든지 근데 이제 영화 쪽에는 아직 그 전면적으로 등장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60년대 이제 시드니 포아티에 같은 경우 이제 아카데미상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얼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드니 포에 그 내가 시드니 포에티의 영화를 하나 봤어요. 인 더 히트 오브 나이트. 근데 이제 대강 어떤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내 그 이발적인 상식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시드니 포에티가 나온 게 이제 60년대인데 이제 60년대는 이제 아직 그 확실하게 승리 그러니까 흑인의 그 민권운동의 승리를 거둔 때는 아니거든요. 이제 70년대 돼서 이제 60년대 승리를 거두죠. 많은 그 세그리게이션이라든지 그 뭐 불린란지 뭐 모든 거를 이제 그 해냈죠. 어떤 폭력에 맞서서 이제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해서 대단한 이게 성취를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이 흑인 민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이건 시밀라이드 무브멘트라고 하는 거는 미국만의 그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게 바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이렇게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든지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다 그 60년대 그런 이 민권 운동보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 특히 뭐 아시아 지역 뭐 이렇게 민주화를 그 이후에 이런 뭐 그런 그 아시아적 그 사람들도 많이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드니 포이티의 어때 그 그려내는 상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짜맞추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나 완벽한 그 흑인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그 당시에 그 나쁜 그 부정적인 흑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뒤통수를 뗄 수 있을 정도의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없고 우리 지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저런 캐릭터는 시드니 포에트가 이렇게 담당하는 그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패브리케이션이었다 할 수 있어요. 저런 그 완벽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그 매력적인 건 아니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나와서 그 캐릭터가 돼서 뭐 이렇게 그런 영화가 별로 없죠. 요즘 이렇게 캐릭터라 영화의 캐릭터라든지 모든 캐릭터가 다소 복잡한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그 매력이 있고 그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극을 이끄는 어떤 그렇게 힘이 되는데 시드니 포에트가 그 연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버지니아 그 탐정 그 형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인도 그 밤이 열기 속으로 그런 경우는 머리 좋지 예의 바르지 그 피지컬하게 이렇게 강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무비 쪽으로 가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흑인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자체가 그 좀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백인이 했었던 캐릭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흑인의 어떤 그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블라큘라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블라큘라 2까지 나왔었나 이제 블라큘라가 라는 건 뭐냐 이제 흑인 드라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드라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이제 루마니아에서 나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까지나 이렇게 백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흑인 드라큘라. 그래서 그 팜글리어가 나오는 커피 시리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그 007 필름이라든지 뭐 그런 그 좀 이렇게 형사 하드보일드 형사 이런 작품들이 60년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07 영화를 봤고 이제 그런 속에서 또 이제 그 이렇게 피메일 힐러, 피메일 뭐 이렇게 그 여자 스파이라든지 여자 형사 이런 것도 저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약간 그 섹시미라든지 그런 거를 좀 팔았겠죠. 그 영화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바꿔치기 이렇게 팜글리어가 연기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번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드보일드 그러니까 형사물 액션 형사물 예를 들어서 프렌치 커넥션 예를 들어서 진 에이크맨 뽀빠이 형사라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캐릭터 자체를 이제 흑인으로 이제 그 바꿔치기 해서
바꿔적 이렇게 흑인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그 오락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블랙플로이테이션 필름의 어떤 하나하나의 작품의 어떤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냥 오락 영화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블랙플로이테이션에 나온 어떤 사회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흑인의 인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흑인이 그냥 보통 이제 매력적인 인간이라는 캐릭터로 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탐 글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섹시미를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통해서. 근데 그런 영화가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많이. 이렇게 섹시하다라고 하면은 백인 여자였지 섹시하다라고 하는 거 흑인자의 그 다 섹시하죠. 섹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문화와 인종 뭐 이런 걸 그거 상관이 없는 거지. 섹시한 여자는 섹시한 여자고 섹시한 남자는 섹시한 남자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백인 여자는 섹시하고 다른 여자는 섹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런 것 자체가 7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었고 그런 것이 이제 영화적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블랙플로이테이션 필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프트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제 그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 흑인이 그 형사가 흑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면 흑인이 근데 이 영화 그래도 왜 그 유명하냐 저예산 영화고 뭐 아무것도 아닌 영화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이게 제가 이 She's Got to Have It 이거를 하고 이제 샤프트 이거를 이제 무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이제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She's Got to Have It을 얘기를 할 때 그 배경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흑인 아시아 사람들이 뭔가를 했고 뭔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냥 백지 상태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문화 이런 것이 첨부돼 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다민족 국가에서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내 어드바이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스파이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첫 작품으로 그런 것을 이제 그 훌 털어버리고 하나의 그 좀 보편적인 인간상을 그린 거를 흑인 캐릭터를 가지고 그렸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술가적 어떤 딜레마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보통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떤 그 것으로서 이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점점 사회 어떤 그 인종 차별이라든지 인종 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샤프트 이런 영화에서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런 그 블랙플로이테이션 필름에 플러스 되는 부분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영화가 재밌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샤프트 같은 이 영화를 예를 들어서 백인 형사가 나와서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안 남고 이 영화는 그냥 하나의 그냥 역사적으로 사라져 나가는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 중에 하나 정도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하나 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흑인 형사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고 그리고 이 고던 파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감독은 아니지만 흑인 감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오락 작품이고 흑인 영화 관객들을 굳이 타겟으로 한 영화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인도 흑인도 동양 사람도 다 유럽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볼 수 있게끔 만든 영화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됐겠죠. 오락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으로 어떤 그 흑인이 봐서도 백인이 봐서도 좀 거부감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 이런 것을 억제로 시켰어요. 그래서 재밌게 만들려고 만든 작품이지만 흑인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그런 사회적 그 당시에 어떤 아직 인종주의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1971년이라고 하면 없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남아있는 인종주의적인 어떤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 이제 컨텍스트가 이 흑인 형사가 대물에서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떨치려고 해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따라오는 이 사회적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흑인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흑인이 되든 백인이 되든
동양 사람이 되든 그냥 영화는 영화고, 그리고 그런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행히도 흑인 형사를 데려옴으로 해서 그러전 소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거를 계속 저번 우비 리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왜 백인은 소셜 컨텍스트라는 게 안 들어오는데 아시아 사람인데 흑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이게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함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간단한 게 대화 속에서도 그런 자그마한 어떤 그런 걸 집어넣음으로 해서 텐션을 높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인종차별적인 어떤 대화를 넣음으로써 텐션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도 흑인들이 썩 좋은 어떤 그 상황에 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 가난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가지 못했고요. 지금처럼.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줬고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사가 나와요. 그 샤프트가 그 형사 이름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을 조사를 하느라고 이제 할렘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이렇게 흑인 가해 사람들을 이렇게 탐문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작 해즈가 만든 굉장히 그냥 아름다운 노래인데 그 가사가 나오거든요. 서브타이틀을 봤더니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미적인 어떤 감정, 사회 미적인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보셔야 돼. 하나하나 어떠한 흑인의 사회적 상황, 그 당시에 흑인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회적 상황이 이게 영화의 배경 컨텍스트로서 간간히 등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이게 표명화 됐는지, 대화 속에서, 음악에서라든지, 노래에서, 음악에 표현된 노래에서, 그리고 이제 등장 인물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빼고는 굳이 제가 스토리를 말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락 영화고 액션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클라이맥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싱겁게 끝났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좀 드라마를 좀 놓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아쉬움도 있고 해서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형사물의 이제 흑인 문제 이런 것을 양념을 쳤다라고 생각하면 되네. 그런 것을 이제 전면으로 내놓은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제 액션 영화, 평범한 액션 영화를 다소 재밌게, 그리고 의미 깊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수는 80점 정도 주입니다. 80점. 네. 그러면은 오늘의 무비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